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홈 경기였는데요. 이 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 그리고 영국 내 축구 팬들과 영국 내에 공신력 있는 모든 매체들이 대서특필하고 어쩌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특별 보도까지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 영국 공영방송 BBC까지도 아마도 굉장히 이제 미리 준비했던 것 같은 특집 기사를 딱 골이 터지자마자 공개했는데, 그 반응부터 또 이 100호 골의 역사, 그리고 100호 골 안에 숨겨진 세부 기록까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가 세세하게 체크하고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골 자체가 기가 막혔죠? 예, 예술이었죠. 상대 수비가 달라붙어 있었음에도, 그래서 각도가 없었음에도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수비 다리를 감고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골이 들어간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득점 자체가 0.02골, 사실상 2%짜리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도 전에 했었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알고 맞고 또 이제 파악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골이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사실 슈팅을 감아서 밖으로 때려 들어오게 하면은 골키퍼가 대비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수비가 말씀하신 대로 잘 막았는데 이렇게 차면 어떻게 하냐. 예. 축구에 이런 플레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사실 안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벨트만 상대로는 항상 조금 고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턴한테 유난히 약한 그렇죠. 편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예,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로 골을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런 골들을 사실 처음 넣은 건 아닙니다.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골인데 이게 조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넣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모든 아시아 선수들이 이 업적을 보고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믿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축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해서 또 많은 우승에 기여했던 과정도 실제로 아시아 축구, 특히 동아시아의 많은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줬던 활약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넣은 이 득점에 대한 이정표는 새로운 또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경기가 올 시즌에 일본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토마와의 맞대결에서 또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상징적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미토마랑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죠. 예, 그리고 미토마도 보면서 이제 또 많이 따라가려고 할 그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외국인 선수는 14번째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그 박스가 된 게 그 현역 선수 얘기인 거거든요. 예. 현역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서 두 번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한국 선수라서, 아시아 선수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프리미어리그 자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외국인 선수 리스트를 봐도 흔치 않은 기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현역 선수들, 잉글랜드와 외국인 선수 다 합친 건데요. 현역 선수 놓고 보더라도 5번째로 이제 100호 골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 바디, 살라, 스털링에 이어서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스털링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100호 골에 도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스털링은 최근에는 득점력이 많이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스털링은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스털링이 더 어리니까 나중 가면 다시 역전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은 일단 토트넘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케인에 이어서 손흥민. 이 두 명이 얼마나 그 토트넘 구단 역대 최강의 듀오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때는 이제 그거 안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저평가까지 좀 극복을 해내면서 손케 듀오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이다. 이런 평가를 게리 네빌을 비롯해서 영국의 많은 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인정할 정도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토트넘 아니었으면 우승을 했을 선수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지면 34번째 100호 골이긴 한데요. 예. 이제 단위팀 소속으로는 19번째 기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4명의 선수 중에 상당수가 여러 팀을 거치면서 100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딱 토트넘에서만 100골을 넣었고,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희귀한 기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넣자마자 그 경기 리뷰 기사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 100골 달성의 의미를 이제 담은 기사를 냈는데,
탑맨, 탑 플레이어. 뭐 이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실력도 최고인데 인성도 최고다. 저게 그리고 이제 시소코가 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이 기사의 대부분은 이제 시소코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앞에 딱 그 한 문장만 있어요. 뭐냐면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손흥민은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축구 스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나 딱 남겨놓긴 했어요. 예. 기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타라는 얘기가 이제 아시아 선수라서 아시아 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전 세계의 팬들이 그러니까 선호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콘이 된 선수다. 예, 물론 뭐 저는 차범근 감독님도 있고 박지성 선수도 있는데 최초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죠. 지금이 조금 더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조금 더 글로벌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차범근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서의 위상은 대단했지만 말씀하신 그 대중 문화의 아이콘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언성 히어로 느낌이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제 팬들을 몰고 다니는 근데 그게 아시아 국적이 아닌 뭐 다양한 그 지역의 팬들을 몰고 다니는 최초의 선수다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시스코가 인터뷰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손흥민은 가장 먼저 훈련장에 오는 성실한 선수이고 항상 웃고 항상 모두를 즐겁게 하고 또 이제 케인과 손흥민은 뭐 7시즌을 함께 하면서 서로 눈빛만 봐도 알고 뭐 그러면서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고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딱 남겼더라고요. 아. 뭐라고 했냐면요. 토트넘에서 그가 한 일은 환상적이고 그는 분명 구단에서 영웅이자 전설로 기록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지만 때때로 그는 외부로부터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올 시즌에 하필이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기어코 100호 골을 넣었고 네. 금자탑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네. 무엇보다 BBC는 좀 공신력이 높은 곳인데 좀 이런 기사를 낸 건 좀 의미 있지 않나요? 근데 이 기사가 바로 올라온 거 보면은 시소코 인터뷰를 미리 받아놨던 것 같아요. 한참 전에 했을 것 이게 같아요. 너무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그 90골 좀 넘었을 때부터 슬슬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시소코는 내 예. 인터뷰 언제 나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반년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예약된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네.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100골을 의미 있는 이정표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우선 이제 데뷔 시즌에 뭐 빠르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빠르게 넣은 건 아니었죠. 사실 데뷔 시즌은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부진했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만 그래도 2015-16 시즌 6라운드 펠리스하고의 경기에서 이제 에릭센이 이때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68분경에 이제 에릭센의 전진 패스를 받아가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한 명을 제치고 나서 골키퍼 다리 사이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었습니다. 예, 사실 손흥민 선수의 주발은 오른발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오른발 잡이 선수로 이제 불리지만 이젠 뭐 양발잡이다. 근데 데뷔골부터 왼발로 넣으면서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를 선수로서의 이미지를 좀 남긴 것 같아요. 사실 기념비적인 골들은 왼발로 더 많이 넣었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근데 이제 데뷔 시즌은 4골에 그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첫 멀티골은 2016-17 시즌 4라운드 스토크하고의 경기에서 넣었었는데요. 먼저 이제 그 41분경에 에릭센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분경에는 또 이제 에릭센의 다시 패스를 받아가지고 오른발로 골. 그러니까 양발로 모두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뭐 사실 데스크 라인이 이제 잘 작동되면서 포체티노 감독 시대가 잘 풀리기도 했고 특히 이제 지금도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게 에릭센 같은 선수가 없다 네. 했는데 실제로 좀 데뷔골도 그렇고 첫 멀티골도 그렇고 에릭센이 도와줬네요. 네, 그러나 에릭센이 초창기 때는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선수였던 거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호골은요. 2016-17 시즌 18라운드 예, 손흥민 선수가 킬러로 유명한 사우샘튼전에서 이 경기에서 이제 그 85분경에 또다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왼발로 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왼발 골이 유난히 기념비적인 골들은 많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지난 여름에 FA 선수였던 에릭센을 데려왔어야 됐다. 예. 에릭센이 있었어도 100골 어시스트를 해줬
뚫겠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일 시즌 첫 8호 골인데요. 이걸 왜 넣었냐면요. 원래 그 한국인 선수 단일 시즌 최다골은 기성용 선수가 2014-15 시즌에 스완지 시절에 이제 넣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이제 동률을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2016-17 시즌 30라운드 번리하고의 경기에서 77분경에 이제 알리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뒤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가지고 볼을 끌고 가다가 이제 왼발 슈팅으로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알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네. 뭐 어떻게 보면 경력의 그 종착점에 가 있는 느낌이긴 한데 네. 영국의 천재로 불리면서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와는 많은 선수들이 친했지만 좀 의형제 수준으로 정말 친했던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던 데스크라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1라운드 기성용 선수의 친정팀이었던 수완지를 상대로 9호 골을 넣으면서 기성용 선수의 기록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제 32라운드 와포드하고의 경기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왼발로 이제 10호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오른발로 11호 골을 넣으면서 또 양발로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한국인 선수 최초로 이제 단일 시즌 2자릿수 골을 달성을 한 거였죠. 한국인 공격수, 유럽파 공격수의 계보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던 손흥민 선수인데 말씀하신 대로 양발로 골을 넣은 것도 있고 또 이 도움을 준 선수를 보면은 지금 최고급의 선수들 오히려 저때 토트넘이 더 강했던 게 아니냐 선수단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어시스트 명단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2017-18 시즌 11라운드 팰리스하고의 경기에서 이때 그러니까 그 2016-17 시즌에 굉장히 막판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 마무리했었는데 2017-18 시즌 초반에는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골이 11라운드에 뒤늦게 나왔었는데 이때 그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솔로 플레이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20호 골을 넣으면서 마침내 박지성 선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 박지성 선수가 그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19골이었거든요. 예, 그 기록을 넘어서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을 이제 기록하게 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2019-20 시즌 16라운드 번리전 골은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골이죠. 예. 예, 무려 그 71.41m를 7인 돌파를 예. 감행을 하면서 골을 넣어가지고 한국인 선수 최초로 푸스카스 상을 얻었죠. 예. 예, 정말 대단한 골이었고 이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스타로 또 만들었던 예. 골이기도 하고요. 또 다만 그 2016년에 말레이시아 선수인 예. 파이즈 스프리가 이제 먼저 탄 적이 있어가지고 아시아 선수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빅리그에서 이런 골을 그렇죠.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네, 있습니다. 저건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그것도 이제 프리킥 골 굉장히 멀리서 넣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이 골은 그 브라질의 축구 황제로 불렸던 페노메노 호나우두를 소환시킬 정도의 그 단독 질주 골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아마도 아시아 선수가 빅리그에서 이런 골을 또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굉장한 골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통산 50호 골은 2019-20 시즌 26라운드 빌라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본인이 페널티킥을 사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거의 안 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기회를 줬는데 왜냐면 케인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얻어내가지고 본인이 찾는데 막힌 거를 재차 밀어 넣은 거였죠, 리바운드로. 이때는 사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조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많이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찬법을 바꾼 이후엔 잘 차고 있긴 한데 예. 어찌됐거나 뭐 밀어 넣었으니까 필드골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는 본인이 50호 골을 넣고 싶은 감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갔다가 때렸는데 마크 썼는데 넣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에 결국 51호 골까지 달성을 했던 거였죠. 네. 예, 오른발 슈팅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 기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이제 마침내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이 이제 코로나 시기였던 2020-2021 시즌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을 넘어서 포트트릭을 달성을 했었죠. 예,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그 서유럽에서는 포커라고 부르는데 이제 예. 포커가 이제 4개를 의미하니까 그렇죠. 어찌됐거나 이때는 정말 뭐 그 눈을 의심케 했어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랑 그 4골을 또 다 합작하는 네, 말도 안 그랬죠. 되는 상황도 나왔었는데 도움도 다 4개를 이제 케인이 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 경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 킬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한 그게 강하게 인식된 게 딱 이 경기였죠. 네,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까지 또 엄청난 활약을 네. 펼치면서 이때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제 A급에서 S급으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내 골도 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넣었어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경기는 이 경기가 아니었겠느냐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 다시 한번 29라운드 사우샘튼 상대로 단일 시즌 첫 15골을 넣었습니다. 그냥 전반기 후반기 다 기념비적인 골들을 넣었던 거였는데요. 이게 그 아시아 선수 최초죠. 물론 뭐 10호골도 최초였을 거고요. 이때 그 레길론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었는데 이게 유일한 페널티킥 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으면서 본인도 지금 최전성기에 오른 이후에 좀 이제 찰칵 세레머니, 내 네. 마음의 저장 세레머니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세레머니와 화끈한 골과 다작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월드 스타로 이제 발돋움을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22 시즌 36라운드 리버풀전에서 여기서 이제 세세뇽의 패스 받아가지고 왼발 슈팅으로 또 골 넣으면서 또 다시 왼발 슈팅 나오죠. 네. 왼발 골이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골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 시즌 첫 이제 20골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거기다 이 골이 의미가 있었던 게 살라를 추격하는 골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는 토트넘이 5위에 있었는데 막판 스퍼트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과정 속에 네. 아주 의미 있는 골이었다. 물론 이제 결국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리버풀 잡는 거 아니야? 안필드에서 선제골?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졌던 순간입니다. 예, 그리고 2021-22 시즌 최종전에서 이제 노리치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왕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이기도 했고요. 사실 단독 득점왕도 가능했는데 살라도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그 골을 넣으면서 네. 이제 결국 공동으로 끝났지만 좀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이미 토트넘이 이제 거의 4위를 확정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노리치를 상대로 진다면 물론 이제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거의 뭐 네. 그러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 강등이 확정된 최하위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도 팀이 3골을 넣는 동안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안 터지니까 또 많은 동료들이 밀어줬는데도 안 터지니까 답답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네. 본 백호골처럼 원더골 엄청난 또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이제 클루세스키가 그때 어떻게든 어시스트 예. 주려고 넘어져가지고 조금 화제가 되기도 예, 했었죠. 또 그걸 한국 투어 와서 또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때가 토트넘 분위기가 그래도 제일 좋았던 때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8라운드 레스터하고의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해가지고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 해트트릭이 토트넘 선수로는 최초로 교체 선수 해트트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를 따지더라도 7번째 기록이었어요. 등번호 7번이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교체로 잘 나오지 않는 선수고 거의 선발 선수인데 이때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예, 그리고 교체 선수가 그 해트트릭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역대로도 7번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정말 벼락 같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때 뭐 벤탄쿠르의 패스를 받아서 시도한 중거 슈팅, 그 케인 네. 손케듀오 합작골로 또 왼발 슈팅골, 거기에 호이비에르까지 패스를 해주면서 네. 뭐 손흥민 선수가 좀 기운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전까지 좀 골이 안 터졌으니까 네. 좀 신명나는 활약을 펼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약간 100골의 세부 기록들 조금 살펴보면요. 프리미어리그 이거 상대팀 기록인 건데요. 일단 총 31개 팀을 상대로 출전해가지고 27개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지 못한 팀이 울버햄튼, 풀럼, 썬덜랜드, 헐시티고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아예 올리지도 못한 건 저기 옆에가 이제 도움인 거거든요. 네. 썬덜랜드 딱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선더랜드는 앞으로도 좀 쉽지 않겠다. 제발 승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제 컵 대회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록이니까 예, 그리고 헐시티도 뭐 올라오긴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우샘튼 상대로 10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스터 상대로 9골,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7골, 그리고 웨스트햄과 와포드 상대로 6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아스날이라든지 맨시티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특히 리버풀을 네. 상대로도 중요한 골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맨유를 상대로 오랫동안 고전했다가 말씀드린 그 2020-2021 시즌에 조금 이제 대해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활약도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잘하는 선수다. 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좀 이제 골을 한번 좀 넣으면서 네. 울버햄튼 징크스를 좀 깼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서 골을 못 넣은 건 울버햄튼하고 풀럼 두 팀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뭐 올 시즌엔 좀 이제 어렵게 됐고 다음 시즌에 노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에서 드러나는 게 이 엄청난 양발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총 100골 중에서 왼발골이 41골이고요. 주발이 아님에도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골이 55골이고요. 헤딩이 이제 4골인 건데요.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왼발과 오른발 모두로 40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손흥민과 케인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게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뭐 이제 스트라이커들은 사실 왼발을 잘 못 써도 근거리에서라도 왼발을 좀 넣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골을 넣은 선수도 있잖아요. 네. 시어러 같은 경우도 사실 근거리에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260골이나 넣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40골이 안 될까라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였죠. 예. 거기다가 이제 케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왼발 오른발 비율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네. 손흥민만큼 완벽에 가까운 양발잡이형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만큼 골 넣는 선수는 없었다는 소리인 거죠. 네, 케인이 123골을 오른발, 왼발이 딱 40골 겨우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솔직히 어디가 주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왼발로 좀 더 넣다 보면 이것까지도 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헤더 득점이 역시 좀 본인의 좀 이제 득점력 그렇죠. 중에는 약점이다. 예. 예, 그런 것들까지 좀 더 보완한다면 뭐 굉장한 선수가 더 지금도 굉장하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케인이나 이제 시어러는 헤딩골들도 있어서 왼발 오른발 여기서 조금 손해 본 건 있겠죠. 예,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그래도 헤딩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득점 지점들을 조금 놓고 보면요. 그 중거리 슈팅골이 18골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66골 넣고 있고 6야드 이내,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의 골이 16골이거든요. 그러니까 6야드 이내보다도 중거리 슈팅골이 더 많은 거예요, 두 골이. 이 100호 골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린 네. 건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강점은 역시 굳이 문전 깊숙이 혼자 판대로 안 가고 미리 먼저 때려서 넣을 수 있다. 전 아직도 뭐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무리뉴 감독 있을 때 아스널을 상대로도 멀리서 감아차렸던 그런 슈팅들, 이게 거의 이제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팅이기 때문에 역시 손흥민 최고의 무기는 이제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뭐 하루에 1000번씩 시켰다는 그 오른발 왼발 예. 그 약간 대각선에서 감아차리는 슈팅이다. 네. 이번 골이 딱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유형을 조금 놓고 보면요. 그 페널티킥 골은 딱 한 골밖에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의미 있는 시점에 나온 골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뭐 세트피스 골이 이제 6골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픈 플레이라던가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골들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예, 사실 뭐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대표팀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잘 넣고 있는데 토트넘에서는 사실 이제 와퍼드와의 지난 시즌 경기였죠. 사실은 이제 프리킥 슈팅이라기보다는 크로스를 올린 건데 그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장면들만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직접 프리킥으로 한번 골맛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100골에 있어서의 이제 기여도를 조금 놓고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부 놓고 보면은 100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예, 솔로 플레이도 있으니까. 예, 솔로 플레이도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도움한 선수들은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 건데요. 일단 뭐, 해리 케인이 23도움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센이 10도움을 주고 있고요. 알리가 9도움. 그건 데스크가 이제 1,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우라와 클루세스키가 각각 5도움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건 클루세스키가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만 5도움을 줬고 올 시즌에는 이제 예. 도움을 안 주고 있다. 예. 어쨌건 그래서 그 데스크, 그 케인, 에릭센, 알리의 도움을 모두 합치면은 42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100골 중에 42%를 이들이 도와줬다라고 할 수 예, 있는 겁니다. 그때가 참 이제 또 손흥민 선수도 젊었고 이 선수들도 이제 앞으로가 창창해서 토트넘이라는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챔스 준우승도 했지만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좀 기대감이 막 피어오르다가 이제 요즘 이제 좀 주춤한 뭐 그런 그래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케인하고 손흥민은 서로 계속 예. 골을 합작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50골을 합작하고 있으니까요. 예, 케인이 23개, 손흥민 선수가 27개를 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에릭센을 놓친 것도 좀 아쉽고 에릭센을 또 못 데려온 것도 아쉽고 또 델리알리는 여러 번 그 갱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안 됐던 네. 부분들 그 토트넘의 위기와도 맞물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윌리엄 힐에서 그 손흥민 선수의 최초 기록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최초의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또 이제 발롱도르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 그 11위를 기록을 했었죠.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탑10에 들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50도움, 예. 비교적 최근에 기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선수 최초 100골 프리미어리그, 예,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결국 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축구의 역사다. 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 아니겠느냐. 근데 저는 뭐 이게 섣부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공격수 중에 유럽 빅리그, 게다가 이제 뭐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매 시기마다 유럽에서도 어떤 리그가 1위인지 달라지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프리미어리그가 리그 랭킹으로 봐도 그렇고 규모로도 봐도 그렇고 최고 리그잖아요. 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선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결국 트로피가 없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팀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그래도 우승 트로피도 선수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작용을 하는데 네. 예, 물론 뭐 그러니까 오카자키처럼 크게 차이가 나면은 트로피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뭐 차범근 감독님이라던가 아니면 박지성 선수하고의 비교가 될 때는 항상 결국은 그러면은 트로피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 네.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가 좀 트로피에 한두 개만 더 따면은 좋겠는데 라는 은퇴 전에. 생각을 지을 수 없는 거죠. 네, 뭐 이건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인 상태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네. 상황인데요. 또 둘은 또 팀에 대한 충성심도 또 함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이적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대표팀에서 우승컵을 드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24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 우승도 도전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올 여름에 또 이적 시장이 열리면 또 축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또 남은 시즌 동안 이 골 기록을 얼마나 늘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우승컵을 언제 어떤 대회에서 또 어떤 순간에 들 수 있을지 한준TV에서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 그리고 한국 축구의 자존심, 자부심인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축하드리고요. 올 시즌 정말 많은 고생 있었고 또 부상 때문에 힘들었고 최근에도 많이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남은 기간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많은 에너지를 또 받으면서 행복한 시즌 보내고 또 꿈을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